안녕하세요. 첫집 연구소입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을 보면 내 집 마련 후에 100% 만족하는 케이스는 잘 없더라고요. 다 조금씩 후회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 주변 가족들, 그리고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에 몸담은 투자 동료들의 생생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고 나서 반드시 후회하게 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오늘 꼭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대출인데요. 대출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더 큰 투자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비싸고 좋은 집이 더 많이 오르게 되니까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다시 우리가 모두 돌아가고 싶어하는 2023년 초로 돌아가 집을 매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같은 연봉을 받는 철수와 영희 모두 각각 3억씩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두 사람 다 기혼이고 배우자의 연봉 조건 또한 비슷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철수는 본인의 월급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써야겠다고 겸해서 6억 원의 대출을 받아 9억 원의 집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9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집은 성동구의 행당 한진타운인데요. 25년 10월에는 최고 매매가가 15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2년 만에 6억이 넘게 시세가 상승했죠. 영희는 철수만큼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여행도 다니고 대출에 쪼들리는 삶이 너무 싫을 것 같아서 같은 시기 4억 원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한 집이 관악구의 관악 푸르지오였어요. 24평이고 당시 7억쯤에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실거래가는 9억 2천으로 약 2억 2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철수와 영희 모두 대출을 감당할 능력은 비슷했지만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살펴보니 4억이라는 시세 차익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주담대 금리 4%로 가정했을 때 철수는 6억에 대한 원리금을 매달 약 256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영희는 4억에 대한 원리금을 매달 약 177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둘의 원리금 차이는 매달 약 8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철수가 2년간 원리금을 1920만 원 더 냈지만 시세 차익은 훨씬 큰 4억을 더 얻게 된 거죠. 한번 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4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신가요?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최소 8에서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진짜 아끼고 모아야겠죠. 돈이 전부냐? 그냥 내 집 마련하는 것에 만족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뿐 아니라 노후 대비, 더 나아가서는 자식들의 기반까지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출에 대한 관점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대출 3억, 6억, 10억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혔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돈의 가치가 정말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에는 590억이었던 대한민국 광희 통화량이 지금은 7배 이상에 달하는 4,448조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만약 10억을 빌린다면 50년 후 그 돈의 가치는 1억 5천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매입하는 우량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겠지만 그 자산을 얻기 위해 끌어쓴 빚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점차 녹아내리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내 집 마련할 때 30년 넘게 빚만 갚다가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갚기도 훨씬 전에 이미 다른 자산으로 갈아탈 계획을 하게 되더라고요. 빚을 끝까지 갚게 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빚은 내 소득의 흐름이 좋을 때 더 우량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자본이자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충분한데도 빚을 버겁고 나쁜 것이라고만 규정해서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실수는 지금 같은 인플레 환경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대출을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은행에서도 차주의 상환 능력을 다 따져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갚을 수 있을 만큼 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상환 능력에 맞게 최대한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대출까지 포함한 내 가용자금이 얼마인지 꼭 잘 따져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후에는 첫 번째 후회와 조금 더 연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한된 금액에 맞춰서 집을 보다 보면 하나둘씩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학군, 교통 같은 입지 요소일 수 있고 또 저층 매물, 못난이 타입 같은 매물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특히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지금처럼 매물이 씨가 마르는 상황이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못난이 매물이라도 사자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처럼 매물이 없을 때 이런 호가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잘 안 팔리는 저층의 매물이 10억, 중층의 매물은 13억 이상에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아무리 1층이지만 너무 싼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같은 입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아파트 저축 매물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요. 내가 그 집에서 평생 살 게 아니라면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우리가 보통 하락장이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며 자산을 극적으로 불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락장에 못난이 매물을 갖고 있으면 갈아타고 싶어도 발이 꽁꽁 묶여서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그렇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은 매수세가 붙을만 하면 규제가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시장이 정지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꼭 내가 매도할 때 누가 사줄 수 있을지까지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축 단지의 경우 1층 매물은 역류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탑층은 누수나 결로 같은 게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집이 좀 더 춥기도 하고요. 강남 3구에 누구라도 좋아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면 이런 매물들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갈아타기 하실 때 2, 3천만 원 더 받으려다 갈아탈 단지가 1, 2억 더 올라버려서 허탈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갈아탈 때는 매도하는 집에 너무 큰 미련 갖지 마시고 확실한 상급지 갈아타기라면 빠르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마음에 아무 자산이라도 사놓자 해서 갭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지 않고 매수하시는 경우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익숙하고 잘 아는 지역이 아닌 경우나 추천을 받아서 산 경우예요. 실거주로 매수하는 경우는 우리가 입지나 그 지역의 장단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닌데 주변의 권유로 급한 마음에 잘 모르는 지역을 샀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매수 후에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요즘에는 세입자분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집주인이 해줘야 할 범위를 넘어선 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난해한 규제들이 누적되는 경우 세입자와의 협상이 필요한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2년간 투자를 해놓고 2년 후에 다른 매물로 갈아탈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은 세입자들이 2년 플러스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세를 2년 계약해서 살고 만기 때 다시 한번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에게 주어져요.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세입자의 협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원활한 매매를 위해 매도자, 세입자 간 합의금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새낀 매물을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겠죠. 때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매도인이 매도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생활 반경과 동떨어져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매도하기도 쉽지가 않겠죠. 각종 규제들이 생기면서 매도가 특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계획이 아니고 짧은 타이밍으로 갈아타기를 할 계획이라면 이런 갭 투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대출을 활용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계산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잘 고민해 보시고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집을 살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일반적인 후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처럼 매물이 많이 없어서 선택지가 좁아지는 경우에 좀 더 후회할 만한 결정들을 급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닥쳐서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심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